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온 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이 약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나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좋은 음식을 드시면 약도 줄일 수 있고 병원에 올 일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내과에서 근무해온 김정수 의사입니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정말 많은 65세 이상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놀랍게도 상당수가 잘못된 고기 섭취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급성 췌장염으로 실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그 고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매일 드시는 그 고기 때문에 여러분의 혈관이 막히고 당뇨가 악화되고 고혈압이 심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어떤 고기들이 65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고기가 우리 몸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고기인지,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고기 섭취의 황금 원칙 5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아직 구독, 좋아요 하지 않으셨나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고기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진료했던 71세 박정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베이컨과 소시지로 식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혈압이 200에 120까지 올라가 있었고 심장 동맥에 심각한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거든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독성물질을 처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하루 권장량의 2~3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지는데 이때 가공육을 계속 먹으면 고혈압은 물론 심장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장류입니다. 간, 심장, 콩팥, 곱창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환자분 사례입니다. 69세 김명자 할머니는 곱창을 특히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번은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극심한 폭통과 함께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올라가 있었고 담석과 급성 췌장염까지 동반된 상태였어요. 내장류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내장은 동물의 해독기관이에요. 각종 독소와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죠. 젊을 때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좋아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했지만 65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독소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특히 콜레스테롤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곱창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장류를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고기는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삼겹살, 갈비, 등심 같은 기름진 부위들이에요. 작년에 제가 만났던 72세 이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셔서 특히 삼겹살을 거의 매일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응급실로 오셨을 때 혈당이 450까지 올라가 있었고 뇌혈관에도 미세한 경색이 여러 곳 발견되었어요.
왜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포화지방산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삼겹살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포화지방이 들어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지방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포화지방이 몸에 축적되면서 혈관벽에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둘째, 염증을 유발하는 아라키돈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셋째, 고온으로 구워 먹을 때 발생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도 문제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런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양념이 많이 된 고기입니다. 불고기, 갈비찜, 양념치킨, 떡갈비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진료했던 68세 정미숙 할머니 사례입니다. 이분은 손자들이 놀러 올 때마다 양념갈비와 불고기를 해주시는 게 취미셨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소변이 거품처럼 나오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고 단백뇨까지 나오는 상태였어요. 양념이 많이 된 고기가 왜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설탕입니다. 불고기 한 접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 4배가 들어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양념에 들어가는 각종 조미료와 첨가물들도 문제예요. 특히 MSG, 인산염, 아질산염 같은 화학 첨가물들이 65세 이후에는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서 몸에 축적되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념갈비 한 접시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이런 숨겨진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를 악화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각종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선생님, 그럼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도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다만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고기는 바로 흰살 생선입니다. 도미, 광어, 농어, 대구 같은 생선들이에요. 제가 진료하고 있는 78세 송병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3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퇴원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붉은 고기 대신 흰살 생선을 주 3, 4회 드시기 시작했죠. 6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에서 180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흰살 생선이 왜 좋을까요? 첫째, 단백질 함량은 높으면서도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도미 100g에는 20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포화지방은 고작 0.5g밖에 없어요. 둘째, 소화가 매우 쉽습니다. 65세 이후 떨어진 소화 효소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적당량 들어있어요.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단,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순수한 살코기만 드셔야 해요. 71세 박정희 할머니는 당뇨로 10년간 고생하셨는데 식단 관리를 위해 닭가슴살을 주 단백질 공급원으로 바꾸셨습니다. 매일 100g씩 삶아서 드신 지 8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9.2에서 6.8로 크게 개선되었고 인슐린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닭가슴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깨끗한 단백질입니다. 100g당 23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서도 지방은 1g 미만이에요. 둘째,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인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되는데 닭가슴살의 류신이 이를 방지해 줍니다.
셋째,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한 쇠고기 안심입니다. 65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운동과 함께 일주일에 2번 정도 안심 스테이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근육량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근육량이 5kg이나 증가했고 악력도 20% 향상되었습니다. 안심이 왜 좋을까요? 첫째, 철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65세 이후 자주 발생하는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할 수 있어요. 둘째, 근육 합성에 필요한 크레아틴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셋째,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신경계 건강과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고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요. 첫째,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둘째, 양념에 오래 재우는 것도 좋지 않아요. 나트륨과 설탕 함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셋째, 숯불에 직접 굽는 것도 위험합니다. 탄 부분에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거든요. 가장 추천하는 조리법은 바로 찜입니다. 제가 진료하고 있는 74세 최은숙 할머니는 평생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협심증 진단 후 모든 음식을 찜으로 바꾸셨어요. 닭가슴살찜, 생선찜, 안심찜으로 식단을 구성한 지 1년 후 혈관 나이가 10살이나 젊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찜이 왜 좋을까요? 첫째,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기 자체의 수분으로 촉촉하게 익혀서 소화가 쉬워요. 둘째,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됩니다. 고온이 아닌 수증기로 익히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대로 보존돼요. 셋째, 발암물질 생성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찜 조리 팁을 드리면 생강이나 대파를 함께 넣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삶기입니다. 특히 닭가슴살이나 안심을 삶아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69세 이정남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삶은 닭가슴살 100g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2로 떨어졌고 혈압약도 2종에서 1종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삶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름기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삶는 과정에서 포화지방이 물에 빠져나가서 더욱 깔끔해져요. 둘째, 나트륨 조절이 쉽습니다. 삶을 때는 소금을 넣지 않고 먹을 때 소량의 천일염만 찍어 드시면 돼요. 셋째, 소화가 가장 쉽습니다. 65세 이후 약해진 위장 기능으로도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어요. 삶기 조리 팁을 드리면 삶을 때 양파나 마늘을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세 번째는 저온에서 굽는 방법입니다. 180도 이하에서 천천히 익히는 거예요. 73세 한명자 할머니는 생선을 좋아하시지만 비린내 때문에 드시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저온 오븐에서 천천히 구워드리기 시작했는데 비린내도 없어지고 맛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덕분에 일주일에 4~5번 생선을 드시게 되셨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300에서 150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저온 굽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발암물질 생성이 거의 없습니다. 고온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해요. 둘째,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천천히 익혀서 질기지 않고 소화하기 쉬워져요. 셋째,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존돼요. 65세 이후 고기 섭취의 황금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65세 이후에는 하루 고기 섭취량을 10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손바닥 크기 정도예요. 두 번째로 매일 고기를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3~4번 정도가 적당하고
나머지 날에는 두부나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세 번째로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를 2배 이상 함께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네 번째로 저녁에 고기를 드시면 소화가 어렵고 수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점심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65세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세요. 고기를 드실 때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더욱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 50에서 70g 정도로 제한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세요. 제가 진료하는 75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만성 신부전이 있으셔서 하루 단백질을 50g으로 제한하고 계세요. 그래도 근육량은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내장류는 물론이고 생선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정어리, 고등어 같은 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로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궤양이나 12지장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고기를 더욱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찜이나 삶기 방법을 추천드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고기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같은 가공육이었습니다. 이런 가공육들은 발암물질과 과도한 나트륨 때문에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간, 곱창, 심장, 콩팥 같은 내장류였습니다. 이런 내장류들은 독소가 축적되어 있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너무 높아서 위험해요. 세 번째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였습니다.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서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네 번째는 불고기, 갈비찜, 양념치킨 같은 양념이 많이 된 고기였습니다. 숨겨진 설탕과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반대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좋은 고기 3가지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도미, 광어, 대구 같은 흰살 생선이었습니다. 깨끗한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닭가슴살이었습니다. 고품질 단백질이 많으면서도 지방은 거의 없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한 쇠고기 안심이었습니다.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근육량 유지와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조리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조리법 3가지는 찜, 삶기, 저온 굽기였습니다. 찜은 가장 안전하고 영양소가 잘 보존되는 방법이에요. 삶기는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소화도 쉬워집니다. 저온 굽기는 발암물질 생성 없이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을 보세요. 박순희 할머니는 67세에 가공육을 끊으셨고 김명자 할머니는 69세에 곱창을 포기하셨어요. 이영수 할아버지는 72세에 삼겹살 대신 생선을 선택하셨고 정미숙 할머니는 68세에 양념갈비 대신 닭가슴살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당뇨약을 줄이고 혈압약을 끊고 병원에 갈 일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가공육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삼겹살 대신 생선을 장보러 가세요. 불고기 양념 대신 천일염을 준비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온 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이 약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나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좋은 음식을 드시면 약도 줄일 수 있고 병원에 올 일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함께 장을 보러 가세요. 함께 요리하세요.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좋은 명약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100세 시대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65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셔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100세 시대와 함께 시작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